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은 어떠한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그 한강을 이렇게 건너면 그 동작구죠. 물론 이제 상도 터널이 나오는데 그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흑석동이 있는데 그 흑석동에 보면은 어, 뭐 중앙대가 있고 그 옆에 그 국립서울현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공식 명칭은 국립서울현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7월 15일이 국립서울현충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뭐 일종의 이제, 어, 일족이 된 날이죠. 묘지관리소가. 그, 1954년 3월 1일 날 이제 착공을 해갖고, 이제 묘지관리소가 발족된 게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1955년 7월 5일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현충원을 사실은, 예전에는 저도 이제 자주 뭐 행사할 때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ROTC 중앙회라는 게 있어갖고 중앙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 뭐 연말 연초 아니면은 그 이제 현충일 이제 무렵에서 가서 이제 참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같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한 발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 후배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제 조용하죠. 엄숙하고 음, 그야말로 그 호국 영령들이 수도 없는 호국 영령들이 거기에 이제 잠들어 계시는데 분위기가 이제 한껏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거 가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묘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또 김영삼 이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묻혀 있죠. 그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어떤 영령이 거기서 이제 잠들어서 한강을 이렇게 굽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주고 또 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또 우리 선열들이 그 후손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현충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은 일단 국방부에 소속된 그런 기관이네요. 네. 개원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창군된 뒤 북계군과의 대치로 전사한 장병들은 장충사에 안치되어 있었으나 전사자 수가 많아져서 육군묘지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다. 음, 이게 이제 6.25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마 이제 저런 상황이었던 걸로 지금 유추가 됩니다. 자, 그런데 6.25 사변 발발 후에 논의가 중단되었고,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을 우선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수많은 전사자가 거기서 나왔지만, 자, 그래서 전쟁인 전사자는 그 영령을 부산의 범호사 및 금정사에 영안 안치소를 설치하여서 봉안을 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사자 수가 자꾸 늘어나겠죠. 전사자 수가 늘어서 1952년 5월 6일 국방부 관계자 회의에서 육군 묘지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6.25가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인 그런 때였네요. 지금 52년이니까. 관리 및 영연 관리의 통일성을 위해서 국군 통합묘지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고 그 명칭을 국군묘지로 할 것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장소를 서울 동작동 일대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이제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53년 7월 달에 끝나고 1954년 3월 1일 날 착공을 해서 1955년 7월 15일 날 국군묘지 관리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저것도 저랑 나이가 같네요. 국립묘지도.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이 되어 안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보전이 이제 필요성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죠.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저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근대유산, 근대 미래유산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뭐 100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건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어, 이제 보존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미래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내부야 뭐 이 현대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겉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이게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 익선동의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그 한옥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외형을 유지하면서 뭐 내부는 뭐 다 이제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죠. 뭐 같은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시가 2012년 6월부터 추진하는 서울 미래유산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근현대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에 대하여 서울시가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이제 선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위원회에서 어, 동작동 국립묘지가 그 미래유산으로 서울 미래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겁니다. 자,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52년 5월 6일 날 이제 결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쭉 그, 어, 그 일종의 이제 경과죠. 보면은, 56년 1월 16일에 무명용사가 최초로 안장이 됐네요. 예, 무명용사. 뭐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분명히 전쟁을 하다 전사한 그런 유해들인데, 그렇다고 그걸, 뭐, 아무렇게나 그 관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명용사로 이제 안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7년 4월 2일 날 신분이 확인된 용사 최초로 이제 그 안장이 됐네요. 예. 그리고 1965년 7월 27일 날 건국 대통령이죠. 1대부터 3대까지 대통령을 직무를 수행한 이승만 대통령의 묘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67년 9월 30일 날 현충 탑이 건립이 되고 지금 국립묘지 가면은 이제 현충 탑이 있죠. 그게 67년에 이제 건립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정문을 들어가면 현충문이 있는데 그 현충문은 1969년 4월 30일 날 이제 설치가 건립이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1979년 12.6으로 서거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및 민주화의 대통령이죠. 사실 누가 뭐래도 어, 이 어, 정말 그 삼시세끼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5대에서 9대까지 이제 대통령을 이제 역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재자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갖고 비난을 하죠. 그러나 그건 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얘기는 긴 얘기가 되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80년 6월 22일 날 5.18 당시 진압경찰 4명과 군인 22명이 안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충관이 1980년 12월 31일 날 건립이 됐고 어,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라는 그런 명칭이 1996년 6월 1일 날 국립현충원으로 이제 개편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9년 5월 19일 날 공작 활동 중에 사망한 공작원 12명을 전문의자로 인정받아 안장을 했고요. 아마 북파공작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2009년 8월 23일 날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이 이제 묘가 안장이 됐고 2015년 11월 26일 날 대한민국 14대 대통령 김영삼 묘가 안장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장 대상자를 볼까요?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 사람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다음에 현역 군인 및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몬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3호 남목과 제5호 남목에 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그다음에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 그다음에 이제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의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 재해구 구조, 구급 업무 등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어, 실습 훈련, 소방 기본법 등등 이런 그 법률에 이제 규정된 그런 그 사람들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25 참전 제1학도 의용군인으로 삼는 사람. 네, 그다음에 뭐 많이 있습니다. 쭉 하여튼 이런 그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저기에 이제 안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묘역을 보면 국가원수묘역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 1965년 7월 19일 날 서거를 했고 같은 해 7월 27일 날 가족장후 안장을 했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국가장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 건국 초대 대통령을 가족장을 시켰는지. 더군다나 저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그다음에 이제 1992년 3월 19일 날 프란체스카 보너 영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부인 영부인이죠. 가족장 후 안장이 됐다. 뭐 저건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소거를 했고 11월 3일 날 국장 후 안장을 했죠. 그다음에 유경수 영부인이 1974년 8월 15일 날 문세광의 흉탄에 의해 소거를 했고 같은 해 8월 19일 날 국민장 후 안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지금 안장이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임종요인들 있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무선열재단,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묘역, 장군묘역, 1, 2, 3 묘역, 그다음에 장병, 경찰, 외국인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글쎄요, 그 백선엽 장군은 이제 장군묘역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으로 지금 가 있죠. 네. 시설물 한번 볼까요? 충원당 제1, 2 충원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입회 봉안관 있고, 봉안식장, 참배 및 추모시설 있고, 충원탑. 저 충원탑에 이제 그냥 뭐 연초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충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뭐 어떤 요직을 맡게 되면은 이제 가서 그 참배를 하죠. 음, 뭐 당연한 일인데 너무 그 이빠른 행동 같아 갖고 어떤 때는 얄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전시관이 이제 있죠. 조형 휴게 시설이 있고 기타 등등. 조직은 뭐 이제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과, 현충과 이렇게 있네요. 자, 풍수로 보면은 이 또 풍수 얘기하면은 뭐 미신을 믿네 뭐네 해갖고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이 풍수 지리서는 우리 이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걸 놓고 뭐 뭐라고 찍고 까불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 풍수가 이게 들어 있어요. 싫든 좋든 그 풍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어, 묘를 잘 써갖고서 뭐 후손이 어떻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이 풍수를 보고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이 음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우리 그 한민족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의식이라고 할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했다라고 욕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욕하는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는 딱 그 짓 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풍수를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조선시대 단종에게 충렬을 바쳤던 사육시인의 제사를 모시던 신사가 있던 곳으로 전해지며 보훈충이가 깃들은 곳이다. 사육시는 이계, 하의지, 유성원, 성삼문, 박팽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 동작동에 보면 그 사육시 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깝죠. 근처입니다. 지금 같은 동작구고. 자, 지형적으로 보면 관을 쓴 듯한 봉우리가 솟았다 하여 관악산이며 그 뒤 이게 이제 관악산 줄기인가요? 이게 진짜 붓끝같이 뾰족한 형세라 하여 문필봉이라 일컬어지는 산세로 감싸여 있습니다. 그다음 이들 산세 속에 펑퍼짐한 지형을 동작포란형이라 하여 동작이 알을 품고 있듯 상서로운 기맥이 흐른다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가 동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관악산 줄기는 아닌 것 같으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자, 전면을 흐르는 한강수가 용트림을 하고 하듯 흐르고 있어 한층 미관을 더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풍수가 배산임수죠. 뒤에 산이 받치고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면 그걸 명당자리라고 하죠. 현충원 자리가 딱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좌청룡 우백호 하듯이 글쎄 저는 뭐 풍수지리를 잘 모르지만 뭐 상당히 좋은 곳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을 한번 볼까요? 음, 전철 4호선과 9호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시내버스 뭐 많이 음,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이 구비가 돼 있죠. 네. 사건 사고가 좀 있었죠. 현충원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 6월 20일 북한 공작원에 의한 현충원의 정문이 현충문이 폭파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었다. 공작원들이 설치한 폭약은 주로 샴배객을 노리고 설치되었으나 미리 폭파되는 바람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비들은 이후 도주하였으나 추적조에 추격당해 모두 사살이 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1970년 저는 그때 이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말은 들은 것 같은데 뚜렷한 기억이 없습니다. 자, 북한 대표단이 이제 참배를 했네요. 2005년 8월 14일 날 김기남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북쪽 대표단 일행이 현충원에 참배를 했고,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상호 호의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도 오면은 혁명 열사능, 애국 열사능에 참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뭐 상당히 그 남측 인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북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국가보안법상 찬양죄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많이 했을 거예요. 가서 또 저 참배하는 인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김대중, 김영삼, 그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현, 아, 김영삼, 김대중 두 이제 대통령은 어, 현충원, 서울 현충원에 있고 최규하 대통령은 대전 현충원에 이제 있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뭐 작은 뭐 음, 묘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뭐그 원하는 곳에 지금 묻혀 있고 그다음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도 그 이제 어, 그 장례를 치른 후에 유고를 아마 어디 특정한 집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지금 모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방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라고 유언을 남겼다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참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념의 노예가 돼갖고 죽은 사람한테까지 아주 이런 저주를 내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무공수운자입니다. 제가 고향 선산에 모셨었는데 지난 7월 4일 날 아버지 어머니를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장 승인이 나갔고 충원당에 모셨습니다. 아, 글쎄요, 뭐 저희들도 다 서울에 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무공수운자니까 정말 6.25 때 그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또 그때 당시 전투를 함으로 인해서 어, 사랑무공훈장을 이제 받은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어, 현충원에 이제 모실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저희 뭐 형님도 계시지만은 그 아버지 유언도 또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고향에 모셨었는데 이제는 세태도 바뀌고 그래서 차라리 음, 자손들도 서울 근처에 많이 있고 또 어, 국가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설에 모시는 것이 더 도울이다 싶어갖고서 이제 그런 이장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곳에서 어, 정말 풍전등화 같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시절을 겪은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잘 지켜주시고 후손들도 잘 좀, 음,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그렇게 잘 뒤에서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충원에 모셨으니까 거수경례로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 국립서울현충원 이제 개원이 바로 오늘인데 그날을 맞이해서 현충원에 얽힌 이야기 또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